무리식인 거에다가는 무를 쓰고 유리식인 거에서는 유를 쓰시오라고 불러있지? 1번 루트 2x라고 나와있니? 맞니? 2x 이 자체는 지금 무리식이야 유리식이야? 무리식입니다. 그럼 무리식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루트 안에 x가 있으면 무리식입니다. 루트 안에 x가 있으면 무리식. 그럼 여기다 적으세요. 무리식 무자 적으시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이제 표현이 이제 2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죠.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제곱이 이 루트를 벗겨내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안에 있는 거가 플러스면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야. 절대값이나 마찬가지야. 어찌됐건 무리수가 그러니까 루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거는 그냥 유리식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리식이다. 그래서 U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번엔 124번으로 갑시다. 124번에서 이제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히 하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124번에 1번 보자. 124번에 1번 문제가 뭐라 적혀 있냐면 쭉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억하나? 칠파 봐봐. 루트 2분의 1 항상 분모를 뭐 했었지? 유리화 기억나지? 분모를 유리화했지. 분모가 무리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근데 유리화를 하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정수? 정수가 오면 좋은 점이 뭔데? 통분. 통분이 가능하니까. 무리수일 때는 통분이 불가능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리식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불편하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돼? 유리화가 목적이니까 루트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도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괜찮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모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이건 제곱되는 거고 이것도 제곱되는 거지. 맞지? 제곱되는 거니까 바깥이 제곱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 곱하게 되면 바깥이 제곱되는 거니까 이거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가는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니까 분모는 삭제되는 거니까 얘만 남겠다. 이것만 적으세요. 바로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준다. 됐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리식의 계산 뭐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125번 같은 경우도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6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위에 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겨볼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웁시다. 무리함수. 좋네. 자, 무리함수라는 건 함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y가 나와야겠지. y는 자, 가장 간단하게 y는 루트 x 이렇게 루트가 있는 것이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무리함수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는 자, 꼭 기억하세요. 함수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래프에서 점을 계속해서 찍은 다음에 그걸 연결한 게 함수지. 그러면 불러볼까? 좌표 한번 불러보자. 몇 컴마 몇? 제일 쉬운 거. 0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적을게. 0 컴마 0. 괜찮죠? 그 다음에 1도 괜찮네. 1 컴마 몇이야? 1 컴마 1. 그 다음에 또 2 컴마 돼볼까? 2 컴마 몇이 되냐? 2 집어넣으면 루트 2. 뭔지 모르겠지만 루트 2입니다. 괜찮지? 이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4 컴마 몇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 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루트 마이너스 i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좌표 평면에서, 잘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이 허수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생겨. 반드시 조건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 x, 여기 루트 안에 있는 x는 반드시 뭐가 될 수는 없다. 음수가 될 수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의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정의역이 반드시 x바 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래야만이 얘가 음수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적어볼게요. 0,0 여기가 되겠죠. 자, 1,1 여기가 되겠죠. 2, 루트 2 대충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2 이 정도 되겠죠. 4,2 그래서 얘가 나가는 거는 약간 이렇게 나갈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해 갔죠?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루트 x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루트 x,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치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치역은 바로 이 영역이 치역이 되는 거겠지. 치역은 그럼 뭐 정도돼? y바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함수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몇 개만 더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됐죠?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 한번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0,0은 괜찮아. 맞지? 근데 1, 돼, 안 돼? 안 되지. 1,는 안 돼. 맞지?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그럼 몇이 되냐? 마이너스 1,는 괜찮다지. 이해 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박스 보이시죠? 얘가 지금 양수가 나오려면 x는 뭐보다 어떻게 돼야 돼? 정의역은 어떻게 돼야 돼? x바 x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이 자체가 양수가 되겠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얘가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비교합시다. 얘랑 얘는 정확히 무슨 쭉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y축 대칭이다. 이해 가시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오겠죠?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하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괜찮나? 그러면 여기도 제가 좀 그려볼게.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이렇게 그려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차피 양수가 되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0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지. 그치? 1, 마이너스 1 맞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마찬가지야. 얘는 이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만 되겠지. 이쪽만. 맞지? 근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볼게. 0,0은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봅시다. 이게 기본 형태고 이것이 제 1사분면으로 된 이런 식의 그래프야. 됐지?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가 치게 되면은 y축 대칭이 돼서 제 2사분면으로 만들게 되집니다. 다시 여기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은 바로 x축 대칭이 돼서 바로 제 4사분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얘를 원점 대칭이 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적어볼게. 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연습해볼게.
얘는 뭐라고? y는 외워야 돼 이제. y는 그렇지 루트.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 맞지?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돼야 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곧 무리함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다시 돌아와서 칠판 y는 루트 x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것은 x에다가 거꾸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플러스 3이라는 건 그냥 그 끝에다가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y는 쭉 x-2 플러스 3. 바로 이것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아주 간단해. 그림은 간다. 그림은 얘가 0,0이었지.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 됐다?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하나, 둘, 세 칸. 여기로 갔지? 그리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워주시면 시작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무리함수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y는 루트 2x를 한번 해볼게. 여기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볼게. 0,0 괜찮지? 그 다음에 1, 몇이 되냐? 루트 2가 돼. 근데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2, 몇이 되냐? 2,2. 아까 비교해볼까? 2, 루트 2가 커? 2,2가 더 커? 2가 더 크지?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그려줄게. 만약에 얘가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됐죠? 여기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y축에 더 이렇게 붙어서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 자, 127쪽에 보세요. 127쪽에 됐죠? 127쪽에 127쪽이래. 114쪽입니다. 미안. 114쪽에 117번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루트 마이너스 5x 무리함수입니까? 유리함수입니까? 무리함수입니다. 무라고 적으세요. 자, 2번 y는 루트 2x 무리함수입니까? 유리함수입니까? 유리함수입니다. 루트는 반드시 x를 포함해야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아? 자, 3번이 되게 중요하죠. 3번은 x제곱이 나왔어. 루트 x제곱 이렇게 y는 루트 x제곱 플러스 3. 얘는 무리함수입니까? 유리함수입니까? 생각했을 때 뭔가 제곱이 되니까 얘가 없어질 것 같지만 전체에 대한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지? 자, 그것만 기억해. 루트가 벗겨지지 않으면 무조건 얘는 무리함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128번에 1번. 자, 128번에 1번. 정의역을 구하시오. 아주 심플하죠? 정의역의 개념이 뭐라고? 이 자체 들어있는 박스가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얘가 양수가 되려면 그냥 숫자 쓰고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는 괜찮지? 그 다음 몇은 괜찮아? 마이너스 1도 괜찮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세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적으라고 하네. 얘 정의역을 적으라고 하네. 얘는 아주 간단하죠.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이 돼서 양수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맞죠? 모든 실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129번 정의역과 치역 싹 다 자 지금 그려보세요. 시작. 129번에 1, 2, 3, 4
이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지금 129번에 1, 2, 3, 4 다 이 내용이죠. 그리세요. 시작.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됐어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갈 때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맞지? 그리고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다시 해야겠죠. 정리는 다시 반드시 규칙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다시 물어봅니다. 얘는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평행이동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얘는 다시 잘 보세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반드시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묶으시고 다시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된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이 두 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다시 내가 어떻게 이동이 된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이해 갔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32번에 2번이었습니다.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4번. 3번, 4번. 자, 칠판 보시면 그 다음 쪽 넘겨보면 133번에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y는 루트 2x를 이렇게 됐는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맞지? 절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호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y는, 그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가 2니까 이렇게 2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이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야 1이 되는 거지? 2분의 1이 돼야 한 번 됐을 때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플러스 4니까 정답은 얘는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33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그치?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을 먼저 하나 알려줄게.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은 아까 우리 4가지가 있었지. 4가지 중에서 얘가 어떤 모형을 가질 거냐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려볼게. 대충.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지? 그렇다면은 얘는 이게 기본 형태에서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런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몇 컴마야? 없지? 없으니까 그냥 얘는 0컴마가 맞고 그냥 마이너스 1 한 칸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칸 내려가니까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그래서 시작하는 방향은 0,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보세요. 134번에 2번이었습니다. 134번에 2번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칠판 이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똑같은 부분인데요. 자, 우선 이렇게 좌표를 대충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바깥에 지금 마이너스가 없지. 근데 지금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y는 루트 마이너스 x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시죠?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여기 제 2, 4, 4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할게. y는 갑니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반드시 묶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x가 되겠고 한 번 더 곱했을 때 5가 나와야 돼. 그럼 몇이 돼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한 번 했을 때 5가 나오는 거 맞겠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2분의 5, 2분의 5니까 대충 2. 요 정도 되겠다. 2분의 5, 마이너스 2. 여기 정도가 되겠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라. 방향성을 먼저 잡고서 좌표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방향성을 먼저 잡고 시작하면 돼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세요. 이거 6번입니다. 135번에 6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 몇 사분면을 지난다고 말할 수 있어? 제 2, 3, 4분면을 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138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이거를 다 구하래. y는 루트 ABC를 다 구하래. 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려주고 ABC를 다 구하래요. 그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다. y는 루트 a로 묶어. 그리고 얘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사용되지 않은 힌트가 여기가 하나 있네요. 얘가 0,1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가 0,1을 집어넣게 되면은 a는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a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의 2에다가 1이니까 넘기니까 얘가 다시 2가 되겠죠. 얘 넘기니까 얘 넘기면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루트니까 얘도 2는 루트 몇이지? 루트 4. 그럼 다시 이것을 루트 4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2의 2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마이너스 2를 한 번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가 이 문제의 포커스야. 이해 가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38번에 1번을 적으시면 됩니다. 138번에 1번. 138번에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139번에 그냥 이건 예제 문제로 풀게. 139번에 예제 문제. 예제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보자. 예제 문제 되게 간단하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정의역이 x가 2에서부터 5다. x가 2에서부터 x가 여기까지만 됐을 때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인, 자, 여기서 다시 할게. x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이거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제 1사분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얘가 몇 컴마 몇이야, 지금?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에서부터 5라고 했으니까 2가,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까? 2. 그치? 2, 몇입니까? 0이지? 맞지? 2, 0. 여기가 지금 2, 0이라는 겁니다. 2, 0. 됐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지? 5, 1이 되겠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5, 1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이 여기까지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됐지? 그러면 최소값은 다시 말하면 여기 2일 때니까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5일 때니까 5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간을 잘랐을 때는. 이해 갔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서 했지만 사실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뭘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보자. 얘는 증가하는 함수냐 또는 감소하는 함수냐 감소함수냐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칠판 하나, 둘, 셋, 넷.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함수야. 얘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얘는 이렇게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죠. 오른쪽 아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얘는 증가함수죠. 맞죠?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x값이 큰 게 최대값. 증가일 때는 x값이 클 때가 최대값. 이해 갔지? 감소하는 함수들은 x값이 클수록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넘길게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할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우선 잠깐만. 우선 그거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139번에 뭐 2번, 1번, 2번 뭐 이렇게 풀어보세요. 시작. 139번에 이유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무리함수가 있고 하나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K라는 게 지정되지 않았어. 맞지? 근데 이 두 함수가 어찌됐건 같이 만나거나 뭐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K가 어떻게 했다에 따라서 만나지 않고 싶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고 싶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가 지금 완벽한 식이지. 완벽한 식이니까 완벽한 그림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네.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y는 x 플러스 k를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습니까?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1입니다. 맞죠?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k는 뭔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볼까? 자, 첫 번째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교점이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어때? 교점이 몇 개야? 두 개지. 세 번째 그림은 어때? 교점이 하나가 되겠지. 또 그려도 여기도 하나가 되겠지. 영원히 그 밑에서부터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나지 않을 때는 오직 여기 첫 번째밖에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여기 기점을 여기 보십니까?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 맞지?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둘이 언제 만나는지를 알려면 아주 간단해. 여기도 y고 여기도 y니까 둘을 같다고 놓고 이렇게 같다고 넣어볼게.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다. 이렇게 둘이 같다고 놉니다. 그 다음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양변을 뭐 해야겠어? 제곱해야겠죠. 양변을 제곱해보면 x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k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이걸 다시 한쪽으로 이걸 이쪽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다시 x로 묶어주면 2k-1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것은 0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나 모르겠다. 굿 됐네요.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얘가 지금 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죠. 이게 지금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B제곱이 지금 이거니까 2k-1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4a도 1,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다 정리가 되게 되면 오케이 k는 몇이 나오냐? 4분의 5가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할게. k가 4분의 5라는 거는 바로 여기 1번 그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 점에서 만난다. k는 4분의 5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자 k는 지금 y절편인 거니까 k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k는 4분의 5가 여기가 4분의 5잖아. 맞지? 4분의 5보다는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더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중요한 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여기서 잘 보세요. 봐봐. 여기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겠지? 괜찮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겠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우선은 첫 번째
K는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컴마 몇이지?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야 돼. 얘가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K가 몇이 됩니까? K는 몇이 돼야 돼요? 1이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K는 우선은 1이 됩니다. 근데 K는 1보다는 크면은 요 정도 사이가 그려지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 K는 K 입장에서 봤을 때 K는 1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1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보다는 더 커야 돼.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누구를 더 만나면 안 돼? 4분의 5를 넘어서면 안 되겠지? 4분의 5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K가 이 범위일 때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바로 이 범위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가니?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정답인데 하나 더. 여기도 다 하나짜리인 거 맞겠지? 그러면 한 점에서만 할 때는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K가 1일 때가 여기였었잖아. 그치? 그럼 1보다 더 작을 때는 다 한 점이라는 거지. 하나 더. 또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1보다는 더, 여기는 큰 게 아니라 1보다는 더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예제 문제 풀이였으니까 예제 문제 보시면은 1번 K는 4분의 5보다는 크다. 여기까지 가시죠? 두 번째 K는 4분의 5가 되거나 K는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K는 1은 포함이 되고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 가지 분류를 할 건데 지금 당장 되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될 쯤에는 이거를 정말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질 거니까 지금 당장 너무 버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142번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와 그 정의역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네요. 오케이. 그 예제 문제를 풀 거니까 예제 문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42번의) 예제 문제. 예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이거의 역함수하고 그 정의. 간단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기 전에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봐봐. 칠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역함수라는 건 아주 심플하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다.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다. 기억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그려볼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만약에 그럼 조금 더 이렇게 그릴까? 차라리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만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3,3이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정의역, 이게 지금 fx 본함수의 정의역은 2에서부터 3이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면 얘가 어느 점에 찍힌다고? 0,2에 찍히겠죠. 0,2에 찍히겠죠. 맞니? 이렇게 0,2에 찍히겠죠. 이렇게 찍히겠죠. 됐죠? 그리고 얘가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gx 함수라고 칠게요.
gx 함수라고 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gx 함수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죠? 정의역. gx 함수의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할게. 여기의 정의역은 2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x가 2에서부터 3이라고 칩시다. 맞지? 그때 이때의 치역은 0에서부터 3이 되겠네요. 0에서부터 y는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보면 이 gx의 정의역은 0에서 3. 다시 말하면 치역이 다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기억하시죠?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이거의 정의역은 0에서부터 x가 3이 되는 거고 그때의 치역은 여기가 되는 건데 치역은 다시 말하면 이쪽에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를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겠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려볼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려볼게. 자, 여기도 보면은 y는 루트 2로 묶어주시면은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니까 대충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되는 함수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얘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역은 뭐가 될까? 정의역. 이거부터 찾아야겠죠?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은 똑똑 다 끝났어.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 오케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거의 치역은 뭐가 될까? 이게 포인트야. 치역. 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끝났어. 정의역은 뭐가 되는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만 구하면 되겠죠. 역함수라는 것은 x하고 y만 바꿔주면 되는 거 맞겠죠? 근데 여기서 x하고 y를 바꿔주면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루트가 계속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언제나 함수는 y는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y를 이쪽을 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플러스 1은 루트 2x 플러스 3 이렇게 다 넘겨주세요. 괜찮습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해볼게.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풀어지는 거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은 y제곱에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봐봐. 자, 3을 다시 넘기세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굳이 풀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는 2x가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양변을 다시 또 2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2분의 y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가 되겠죠. 괜찮아? 이 상태에서 x와 y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이해 갔죠? 여기서 바꾼 다음에 정답 뭐가 되겠다? y는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것이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굿.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의역은 다시 말하면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대충 그려봤을 때 맞나? 얘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언제나 2차 함수가 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언제나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의 역함수는 언제나 무리함수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반대 개념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놔서 루트를 벗겨주려고 이렇게 넘긴 겁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시고, 괜찮죠? 벗긴 상태에서 계속 정리해서 x만 남기세요. 그 상태에서 x하고 y를 바꾼다. 그 상태에서 x를 바꾸면 이것이 바로 역함수가 되고 있고, 정의역은 아까 앞에서 구했으니까 정의역은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굿?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함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칠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함수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함수가 지금 얘란 말이죠. 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함수가 이 노란색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의 교점은 여기 있는 거 맞아?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 맞겠지. 맞지? 그러면 어차피 교점을 구할 거라면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거라면 꼭 기억하세요.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점은 y는 x라는 함수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는 y는 x라는 함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x라고 집어넣으시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정리하셔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그것이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언제나 이거 기억해. 언제나 역함수의 교점은 잘 들어 1,1, 2,2, 3,3. 왜 이렇게 나와? y는 x에 걸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최대 힌트를 하나 더 줄게. 잘 봐봐. 역함수의 교점을 미지수라고 설정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건 문자를 a, b라고 설정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냥 a,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땐 걔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는 a, 이렇게 지난다.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보다 큰 모든 실수의 집합. 이거 한번 읽어볼게. 그냥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일단 하죠. 역함수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합성함수에서 이거에 대한 이것만 기억해. 얘의 잘 들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가,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3,0을 지난다고 치면 이거의 역함수는 0,3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이 두 개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거 아니겠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볼까? 몇 나오니 그러면? 2분의 4니까 얘는 2가 나오겠네? 얘는 너는 2더라. 괜찮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집어넣을 때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k라고 논다면, 다시 말하면 얘는 본함수에서는 k,2를 구하는 거고 이 k를 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k를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다시 2는 루트 2k-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양변을 또 제곱합시다. 그럼 이것은 다시 4가 되는 거고 2k-1이 되는 거니까 넘기시고 5 되는 거고 k는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쉽죠? k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가 무리함수의 대단한 이야기인데 어차피 유리함수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아? 유리함수에도 똑같이 여기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뭐 대단한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2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범위가 또 여기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일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실 거의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또 경우의 수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